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벽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올해 9개월간 뉴욕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차량 절도가 약 10% 정도 증가했으며 현대차가 절도 피해 차량 중 5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라미스 구강 찬양 선교단의 선교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찬양 축제가 오는 29일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당신을 위해 더 든든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더 넓어졌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위해,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20년 한결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행. 20년의 든든함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더 든든한 힘으로 더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수요일 TK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벽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현지 시각 오전 11시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내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영접을 받았으며 두 정상은 어깨를 끌어안으며 연대에 포옹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지역을 방문한 것은 올해 2월 우크라이나에 이어 두 번째로 누구도 미국 정상을 공격할 수 없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는 이슬람 국가보다 더 잔악한 행위를 저질렀다. 미국은 당신과 함께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이 방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경멸에 모든 문명 사회가 단결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 방문 직전 발생한 가자지구 병원 폭발과 관련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쪽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요르단을 방문, 이집트 및 팔레스타인 정상 등과 사자회담을 갖기로 했던 일정은 이스라엘 방문 직전 취소됐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본인을 자전거 시장, 공공안전 시장이라고 칭한 가운데 올해 9개월간 뉴욕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영리단체인 교통대안그룹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의 첫 9개월 동안 뉴욕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총 183명이며 이 중 25명은 자전거 운전자였습니다. 이로써 올해는 보행자에게는 비전제로 프로그램 시행 이래 두 번째로 안전한 해였지만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999년 이후 가장 치명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의 무려 94%는 자전거 보호도로가 없는 거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보호차선은 모든 도로 사용자의 사망 및 중상을 18%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뉴욕시 거리의 3%만이 이러한 자전거 도로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교통대안그룹의 데니에리스 이사는 아담스 시장은 도로 교통사고를 종식시킬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취약한 도로 사용자, 특히 자전거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년 전 시청 선거운동 당시 에릭 아담스 시장은 최첨단 버스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전거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시행정부는
교통부가 계획했던 브루클린 그린포인트의 맥기네스 블러바드에 자전거 도로를 추가하는 계획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연례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담스 시장은 시의회의 요구사항인 50마일에 훨씬 못 미치는 26마일의 자전거 보호도로를 설치했습니다. 데니에리스 이사는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말로 하는 약속은 운전자를 지킬 수 없지만 자전거 보호도로로는 지켜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이나 변명 없이 지금 도로 계획을 진행하십시오.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차량 절도가 약 10% 정도 증가했으며 현대차가 절도 피해 차량 중 5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절도가 약 100만 대로 2021년보다 11% 늘어났습니다. 또 이에 따라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7만 명 정도로 집계됐고 이 중 남성이 약 7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운전자를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탈취한 범죄는 25,400여 건으로 전년보다 8.1% 늘었습니다. 전미보험범죄국이 발표한 지난해 도난 차량 통계에 따르면 1위는 쉐보레 픽업 트럭, 2위는 포트 픽업 트럭, 3위는 혼다 시빅이었으며 현대차 소나타가 5위, 현대차 아반떼가 6위, 기아차 옵티마가 7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현대차와 기아차 차량 절도가 많았던 것은 이들 차량에 대한 훔치기 모방 범죄가 유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프라미스 국악 찬양 선교단의 선교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찬양 축제가 오는 29일 펼쳐집니다. 박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 축제는 29일 오후 5시 프라미스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를 주최하는 프라미스 국악 찬양 선교단은 25년 만에 후원 이사회가 결성돼 선교단이 보다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고아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1998년에 창단된 선교단은 세계 각국에서 매년 2회에서 3회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개국 이상을 돌아다녔는데 그동안에는 백리표만 사서 쌀하고 김치하고 싸지고 와서 선교사님 방에 가서 먹고 자면서 해오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를 못하고 이제 호텔을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금을 좀 마련해야 선교의 뒷바라지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재린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교단 팀장을 맡고 있는 노선숙 권사는 한국 고유 국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이제 가지고 사명감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특히 이 어린이들 이제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것을 국악을 전수하고 또 어떻게 국악을 통해서 이 문화 사역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30여 명의 청소년들도 모든 북과 사물놀이, 풍물 등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국악팀을 맡고 있는 도인순 전도사는 이번 공연은 부모들과 함께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원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그 선교를 목적을 두고 하니까 아이들도 어떤 인커리지도 되고 믿음 생활도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부모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런 믿음 생활의 그 영성도 좀 좋아지고 성격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한국인으로서 한국 그 국악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데서 좀 감사함을 느끼고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축제에는 프라미스 국악 찬양 선교단 성인팀과 청소년 SL 난타팀 공연팀이 참여합니다. 또 미동부 국악협회 명인들, 기악합주 국악과 오케스트라의 만남, 지화자 그룹 프로미스 앙상블 등이 찬조 출연합니다. 국악 찬양 선교단 뉴욕시가 독신 성인들의 난민 쉘터 체류 기한을 30일로 제한한 데 이어 지난 16일부터
자녀 동반 난민도 6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자녀가 있는 난민 가족들도 이번 주부터 난민 쉘터 체류 기간을 60일로 제한한다. 현재 뉴욕시 난민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달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자녀가 있는 난민들은 쉘터에 머무는 60일 동안 사회복지사 등과 상담, 망명을 위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시는 독신 성인들에게는 쉘터 체류 기간을 최대 30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가족 동반 난민들은 무제한 체류가 허용됐지만 이번에 제한이 가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친이민단체들은 자녀가 있는 난민 중 취약 연령대 난민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으면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주와 함께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주로 분류되는 매사추세츠주가 난민들이 물밀듯이 밀려듦에 따라 난민보호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마우라 할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다음 달부터 임산부나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이 보호를 요청할 경우 주정부는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난민보호법을 일시 정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갑작스런 경제적 타격이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거주지를 잃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40년 전 제정됐으며 이에 따라 최근 난민들의 지원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주는 1년 만에 난민이 2배로 늘어나 현재 7천 가구에 대해 보호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이상 수용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일시 정지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뉴욕시는 최근 일주일에 4천 명 이상의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난민보호법의 일시정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법원의 승인을 얻지 못해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뉴욕시는 난민이 요청하면 시정부가 무조건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한 유일한 도시입니다. 4년 만에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가운데 42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월 상환액 과다 책정 오류는 기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리페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세이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수정해 새로운 프로그램 세이브 플랜을 출시했습니다. 세이브 플랜으로의 전환을 통해 가족 규모, 소득 등에 따라 약 2천만 명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삭감되어야 하지만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가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사용해 상환액을 계산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표준 검토 프로세스 진행 중 일부 상환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고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의 가족 규모, 소득 또는 결혼 여부를 고려한 계산이 정확한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잘못 책정된 상환액은 이미 상환을 시작한 대출자의 1.5%인 약 42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교육부는 문제 발견 직후 대출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정확한 상환액이 계산될 때까지 유예 조치를 취하도록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다 책정된 상환액을 지불한 대출자에게는 환불이 제공되며 정확한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 대출자는 FSA 웹사이트에서 대출 시뮬레이터를 통해 근사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뮬레이터를 통해 생성된 상환액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우 대출 서비스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뮬레이터를 통해 생성된 상환액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우 대출 서비스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기 시간이 길기로 악명이 높아 이런 경우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대출자들은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풋볼클럽 스타디움 등의 건설 계획이 포함된 윌레츠 포인트 개발 프로젝트가 토지 사용 검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지난 16일 윌레츠 포인트 2단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토지 사용 검토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가을 첫 계획을 고시한 뒤 1년 만입니다. 통합 토지 사용 검토 절차는 토지 사용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로 시 도시계획국, 커뮤니티 보드, 보로장, 시의회, 시장 등이 순서대로 검토를 진행합니다.
윌레지 포인트 개발 프로젝트는 퀸즈 시티필드 인근 주차장과 자동차 수리센터 등이 있던 부지에 복합단지를 신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주거시설 총 2,500가구 중 1단계인 1,100가구는 이미 검토를 마쳐 연말에 터파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단계 건립 대상은 나머지 1,400가구의 주거시설, 정원 650명의 공립학교 1개, 4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공용 오픈 스페이스, 상업공간, 250실의 호텔, 뉴욕시 풋볼 클럽을 위한 뉴욕시 최초 축구 스타디움 등입니다. 2단계 건립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토지 사용 검토 절차에는 최소 200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부지에 민간 소유 토지가 일부 포함된 점이 변수입니다. 첫 해외 개최로 화제를 모았던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회가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전 세계 뷰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키스그룹이 $50만 달러를 지원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키스그룹은 지난 11일부터 나흘 동안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서 열린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행사 스폰서 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미국 뷰티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한 키스그룹이 간판 한인 동포 기업으로 참가해 대규모 부스를 설치하고 손톱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네일 제품과 인조 속눈썹, 빗 등으로 구성된 증정품 키트를 나눠주며 주요 제품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키스그룹의 피터원 이사는 키스그룹 목표는 미국 내 500대 기업에 진입하는 것이라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모인 한상 여러분에게서 많이 배우고 키스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키스그룹은 이번 대회 준비기금으로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인 $50만 달러를 주최 측에 전달해 성공적인 행사 진행에 힘을 보탰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미국 시장 진출을 꾀하는 한국 기업들과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를 원하는 한인 동포 기업들이 각 기업의 최신 제품을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마트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해외 한인기업, 미주 한인 및 주류기업 등 535개 업체에서 6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11월 11일과 12일 뉴욕대학교 스커블 센터와 공동 주최로 한국 극단 성북동 비둘기의 대표작 메디아 온 미디어 공연을 개최합니다. 김현탁 감독이 연출한 메디아 온 미디어는 메디아라는 그리스 고대 비극을 동시대적인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현대 미디어 플랫폼인 TV를 중심으로 원작의 주요 장면들을 독창적으로 재현한 작품입니다. 본 공연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영어 자막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2005년 창단한 극단 성북동 비둘기는 연극의 전통적인 경계를 뛰어넘어 창작 활동을 지향하는 극단으로 평가받습니다. 김천수 뉴욕 한국문화원장은 이번 연극 공연은 짜임새 있는 연출과 강렬한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한국 현대연극의 우수성을 미국 무대에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후원하고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공연 티켓은 NYU 스커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어제 연방 하원의장 선거를 밀어붙였으나 제임스 조던 후보가 과반수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연방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어제 본회의 개회를 주도, 연방하원의장 선거를 실시했으나 당초 예상대로 공화당 후보인 제임스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과반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의석수가 221명에 달하지만 20명이 조던 위원장의 반대, 기권함으로써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고 민주당 후보인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민주당 전원의 지지를 받아 212표를 받았지만 역시 과반수에 5표가 모자랐습니다. 공화당은 당초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했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도 의장 공백 사태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 표결을 강행했지만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공화당은 당초 어젯밤 재투표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표결을 포기했고 오늘도 반대 의원 설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원 의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및 이스라엘 지원 등에 대한 입법 조치 등이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소비 위축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7,049억 달러로 전월보다 0.7% 증가했으며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2%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또 지난 8월 소매 판매 증가율도 전월 대비 0.6%에서 0.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민간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3으로 8월 108.7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 심리가 둔화될 것을 예측한 것으로 분석되며 9월 소매 판매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가 계속 강세를 보임에 따라 연준이 조금 더 긴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연금제도가 전 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2위인 최하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자산운용업체 머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에 51.2를 기록, 조사 대상 47개국 중 4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보다 연금제도 평가가 낮은 국가는 태국, 터키, 인도,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5개국에 불과했고 네덜란드가 8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63점으로 22위, 일본은 56.3점으로 30위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연금지수는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운용관리 등 3개 항목으로 평가한 지표입니다. 특히 한국은 연금 혜택과 정부의 지원, 자산 성장 등으로 평가되는 적정성 분야에서 39점으로 평가 대상 47개국 중 47위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또 지속 가능성은 27위, 운용관리 분야는 34위를 기록했으며 종합평점은 C등급으로 이는 전반적으로 유용하지만 리스크와 약점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금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 중인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한국 시간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과 뉴저지주와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이달 말까지 북미 지역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으나 이 같은 사실을 너무 늦게 알려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에 이어 이집트를 위한 불법 로비 혐의로 추가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이 연방정부의 이스라엘 관련 비밀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체 가구의 34%가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55%는 월 소득의 3분의 1을 렌트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경 퀸즈 플러싱 62번가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던 8명의 강도들이 집주인의 가슴과 팔에 총을 쏘고 도주,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소셜미디어 X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1 요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아침 8시 반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유니언데일의 한 도로에서 임산부가 경찰 응급구호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1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1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프라미스 국악찬양 선교단 주최 찬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축제는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 프라미스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국악찬양 선교단이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도록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1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